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위버맨 쉬라는 제목의 책에서 뽑아온 내용들입니다. 네, 니체 철학. 사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은 현대 독자들이 그 핵심을 좀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옴니버스 형식으로 아주 흥미롭게 풀어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접근하기 좋게 쓰여졌죠. 여기서 말하는 위버맨 쉬는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뛰어난 사람, 이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가치관, 이런 틀에 딱 갇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스스로 겪는 고통이나 좀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자기 의지로 해석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존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나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네. 계속해서 더 나은, 그러니까 최고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그렇죠. 낡은 틀을 깨고 자기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서 스스로를 계속 만들어가는 인물. 네, 바로 그런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지금 당신이 혹시 고민하고 있을 삶의 태도라던가 네, 중요한 부분이죠. 혹은 인간관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통찰들을 함께 건져 올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네네. 그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서 당신에게 정말 그렇구나 하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 그런 걸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바로 당신을 위한 심층적인 이야기 나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자기 극복과 성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파트 1 전체를 좀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유명한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 자료들은 고통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세상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네. 이미 만들어진 어떤 성공 공식이라던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길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대신에요. 끊임없이 나는 뭘 원하지?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자기 성찰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질문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하. 이게 바로 당신 안에 잠재된 힘, 그 가능성을 깨우는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랄까 편안함에 그냥 안주하거나 쉬운 길만 찾으려는 태도, 네. 이런 건 오히려 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지를 가져라 이런 막연한 구호랑은 좀 다르네요. 네, 훨씬 구체적이죠. 좀 더 파고드는 점이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면 고난이나 시련 그 자체를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조언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 중 하나죠. 오히려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단언까지 나오는 거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리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태도.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네.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피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불편함이나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렇죠. 피하고 싶죠. 그걸 외면하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야말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하는 신호라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요. 네.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성장할 결정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통찰을 제시하는 거죠. 맞아요. 듣고 보니 편안함보다는 불편함 속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구절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의 힘, 이것도 강조하고요. 네, 꾸준함 중요하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후회, 여기에 발목 접히지 말고 또 남들의 평가나 기대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렇죠. 오직 자기 자신에게 기대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조언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겠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고통이나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것, 그냥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는 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때로는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심지어 실패했던 경험까지 포함해서요. 아, 실패까지도요? 네.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용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그냥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능동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나가는 이른바 자기 창조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자기 창조. 멋진 말이네요. 네, 그리고 이 자기 창조의 여정에서 때로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진실을 마주하고 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으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네, 뭐랄까, 거짓된 위안보다는 때로는 좀 아프더라도 진실이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 이런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나가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감정들,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관계의 문제 중요하죠. 파트 2의 제목이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얼굴이 당신을 만든다 인데 이 말처럼 관계가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또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관계에 대한 논의는 흥미롭게도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감정 조절이 먼저군요.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지만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많죠. 혹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요. 네, 감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감정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감정의 지배자.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짓거나 섣부르게 판단하려는 우리의 경향성 있잖아요. 아, 네, 편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걸 인식하고 좀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오해 없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인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조언들도 눈에 띄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사소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요. 아, 네. 감사의 표현. 중요하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 곁에서는 어설픈 조언을 막 늘어놓기보다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거. 그 침묵의 위로가 때로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조언보다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공감에 대한 시각도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공감이요? 어떻게 다루죠? 보통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방 감정에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같이 울고 웃고. 이 자료에서는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 감정에 막 휩쓸려서 자기 중심을 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뭔가. 자신의 감정은 지키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되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하지는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물론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 역시 함께 나눌 때 그 크기가 배가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잊지 않고 강조하고요.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죠.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드는 내용들도 흥미로웠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요? 가령 진심으로 대하는 것과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통찰은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 그 부분, 네.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직설적인 진실보다는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약속의 진짜 의미를 파고드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아, 네. 그 약속이요? 그게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의 강렬함이나 어떤 낭만적인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좀 변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감정보다는 행동과 의지. 그렇죠. 관계를 그 감정의 변덕스러움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의지나 약속이라는 좀 더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야 한다. 이런 성숙한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요. 네. 복수심. 그 감정을 넘어서는 더 건설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로운 선택지가 존재한다. 이런 점도 이야기하고요. 복수보다 더 나은 선택이요. 예를 들면요? 네, 뭐 용서라던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한 자기 성찰 같은 거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대응을 통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조언들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네, 내면의 태도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 있잖아요. 네, 욱하는 거. 그걸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에 현명하게 다스리는 법. 분노 조절.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추파해주지 못하고 막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 대신해요. 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자세. 그렇죠.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맞아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도 그 근본에는 내면의 단단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우고 지켜나가느냐 하는 그 자기 이해 및 자기 관리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는 결국 내면 세계의 반영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위버맨 씨 발췌 자료들을 통해서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법, 네, 그리고 타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경험을 재료 삼아서 끊임없이 더 나은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책이 그리는 위버맨 씨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버맨 씨는 어떤 완성된 이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끝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과정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전반에 걸쳐서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거요? 자기만의 기준. 네. 외부의 어떤 권위나 사회적 통념에 기대는 대신에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던져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뭘까요?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네. 당신은 이 모든 도전과 관계들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기 자신을 빚어내고 만들어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나를 만들 것인가? 네. 당신만이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치열하게 찾아나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위버맨 씨를 향한 당신만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